중소기업 개발자 연봉 1억 만드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연봉 1억 만드는 여러가지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중소기업 SI 혼종에서 돈 많이 버는 방법이죠. 신입 초봉에서 사장에게 털린 고린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잘해도 이곳은 경력자들도 고통받고 힘든 곳이죠. 개발 실력이 50% 필요하고 업무 지식도 50% 필요한 곳입니다. 아무리 개발을 잘해도 요구사항이 50%밖에 충족이 안 되는군요. 업무를 모르고 덤벼들면 항상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입이나 이직한 사람이나 업무 모르면 알 때까지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신입이가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돈도 많이 받는데 돈값은 하겠지 하며 안 알려줍니다. 형님, 요즘 월세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다들 많이 받고 싶어 하죠. 일단 신입에게 돈을 3,500만원 이상 주는 중소기업 SI는 거의 없을 것이고, 취업한 후 빠르게 화면을 찍어낼 수 있는 기술과 센스를 쌓아야 합니다. 감님이 시킨 일도 척척 잘 해내고 불평이 없으면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형평성 드립치는 회사 사장님의 멱살을 잡아줄 사람은 감님이죠. 걔는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급여 좀 섭섭하지 않게 해주라. 값도 인정해주고 실력도 좋은데 협상이 안되면 노답이죠. 그런 경우는 바로 이 회사에 사표를 쓰고 돈을 올려서 이직을 합니다. 초급 프리랜서는 월급이 400만원입니다. 만 2년부터도 가능하죠. 그래봤자 초급이고 어느정도 찍어내면 모두 만족할 것입니다. 그럼 3년차에 연봉이 거의 5천만원 가까이 되는군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4년차에 중급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4년차에 연봉을 거의 6천만원 찍을 수 있죠. 그렇게 또 만 3년의 경력을 쌓으면 고급 경력이 됩니다. 고급은 최소가 거의 650만원이고 계산하면 7,800만원이지요. 자, 여기까지가 SI 잡부가 벌 수 있는 거의 최대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잡일을 잘하는데 경력 때문에 등급에 맞춰서 받는 불이단가를 말하죠. 여기서부터 단가를 높여서 협상하려면 기맨이 되어야 합니다. 위험한 프로젝트의 지뢰밭을 제거할 업무에 고인물이 되거나 신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 코딩 기술력을 갖춰야죠. 이 두 가지를 모두 터득하면서 개발 속도도 빠르고 신기술에 능한다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굽신거릴 필요 없이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회의 시간이 두렵지 않고 모든 기능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이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결국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기맨이 되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한 사이트에서 오랜 기간 참으며 버텨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숙제죠. 특히나 프리랜서는 누가 알려주지 않으니 혼자서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사수도 없고 동료도 없었습니다. 그저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배웠죠. 결국 한계에 임박했고 기가 막힌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현업이 하는 일을 둘러보고 모든 행위와 전산을 일치시켰죠. 모든 테이블을 검색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와 더불어 소스 위치까지 알 때까지 나의 본 업무 외에 다른 업무 파악도 진행하였습니다. 내 업무 외에도 유관부서의 소스까지 받아서 분석하여 알아냈죠. 그 정도로 업무와 시스템이 썩은 물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SMR 때는 이렇죠. 뭔가 문제가 있는지 전화가 오네요. S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사원입니다. 지금 오후 3시니 납품 차량이 들어왔겠네요. 납품 쪽에 문제가 있나 보군요. 어떻게 하셨어요? 리스트에서 안 보이는데 처리했습니다. 네? 아, 누가 먼저 요청했나요? 그 정도야 예상을 하죠. 대충 반타작으로 때려 맞추긴 합니다. SI 할 때는 이미 다 아는 업무의 썩은 물이라 속도가 빠르죠. 다른 SI 인력들은 소스와 DB와 업무 파악을 하고 시작하겠지만 이미 그럴 필요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모든 것을 개발합니다. 올챙이를 키우는 역할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리드하죠. 그러니 키맨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사람은 큰 돈을 불러도 됩니다. 내 급여는 내가 나가면 내 자리에 앉아서 받을 사람이 받을 급여인 것이죠. 모든 프로젝트는 차세대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고인물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무조건 성공하는 프로젝트죠. 그냥 소스를 컨버전하는 개똥 같은 프로젝트에도 키맨은 꼭 필요합니다. 키맨이 없으면 그 프로젝트는 드랍해야 하죠.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부르는 게 급여가 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키맨은 과도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분명 존재하긴 하죠. 고급 경력의 고인물과 기술 스택이 좋은 게 첫 번째 연봉 1억의 비법입니다. 두 번째는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길입니다. 한 회사의 임원이 되는 길이죠. 한 회사에 입사해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솔루션이나 여러 기업들을 순회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현재 회사에서 입지와 경력을 다지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나가 인정하는 리더가 되고 나면 회사에서의 영향력도 매우 커지게 되고 프로젝트 매니저 및 임원이 되어 높은 연봉과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PM이 될 수는 없냐고요? 업체에서 대부분 반대를 합니다. 업체 임원들은 프리랜서와는 일반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프리랜서는 투입하면 회사가 남겨먹는 게 별로 없으니 싫어합니다. 정규직으로 충성을 한 장기 근속자들이 풀이가 꽤 차고 들어오면 불만을 품죠. 요즘 같은 시대 박봉 정규직으로 회사에 충성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돈도 조금 벌면서 미래를 회사를 위해 충성한 정규직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 직원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바로 프리랜서들이 독점하는 것이죠. 아오씨, 정규직도 아닌 프리랜서 이 자식들이 왜 PM이 되냐고. 그럼 더러워서 그냥 프리랜서 하러 떠나버립니다. 사실
딜레마입니다. 정규직은 밝은 미래가 있다며 미래를 생각하고 프리하지 말라 설득하죠. 저도 30살 이전에 프리랜서 하기 전에 정규직이었지만 자녀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정규직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은행 집 융자, 요즘은 더 심하겠죠. 수도권 집값이 살벌합니다. 그때는 자동차 할부도 사서 타고 다닐 때였죠. 관리비 또한 무시하지 못하고 통신료도 장난이 아닙니다. 보험료도 있고 부모님들 용돈도 드려야 하고 마이너스 통장도 한계치가 넘어설 때였고 그 와중에 임금 체불까지 경험을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대표의 반복되는 말은 기다리라는 말. 사장님께 3천만 원도 빌려주고 회사 일으켜 세워줬더니 혼자 파견 보내놓고 자기들끼리 본사에서 즐겁게 지내고 복지도 없고 50만 원 없어서 안 준다더니 본인들 아침마다 영어 과외하고 있더군요. 재수 없어서 이중계약 퍼뜨리고 퇴사를 했죠. 다른 회사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해도 풀이라 인맥은 힘듭니다. 그래도 정규직 월급보다는 많으니 삶이 매우 윤택해져죠. 개발자들은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관리하면 애드센스 수익을 얻습니다. 블로그에 개발 진행 팁과 오류 해결 팁을 올리면 많이들 보게 되겠죠. 여러가지 습관이 필요합니다. 키워드 노출도 꽤나 신경을 써야 하죠.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유튜브가 간단하지 않고 게임할 시간을 포기하는데 이 SI 혼종을 넣어서 탈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력하군요. 제가 해당 사이트 업무의 고인물이면서 초급, 중급, 고급까지 올려준 조필연 책임을 마지막 차세대 프로젝트까지는 끝내줘야 할 의리가 있겠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프로젝트가 좀 할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 풀재개 수준이 거의 고양이 마리오 끝판왕 수준이라 이를 눈치채신 깨어있으신 분들은 이미 속속 떠나고 계시긴 합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로 입지를 먼저 다져놓은 다음 책을 쓰거나 강의를 촬영하거나 스타트업 회사를 차린다거나 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 500명이 어제를 기준으로 넘어섰습니다. 100명이 한 달 반이 걸리고 200, 300, 400명까지 일주일 단위로 되다가 400명에서 500명 되는 게 한 달이 걸렸네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허접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무튼 제 아들놈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찍은 사진이 최근에 없지만 구독자 500명이 되어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